인도가 트럼프 정부 시절 부과된 50% 관세에서 벗어나 18%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으며 이는 중견국 전략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한 점이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광물 전략을 재편하고 있지만 중국산을 대체할 충분한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광물 비축 종류와 공급 방식을 다양화했으나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부정선거가 만연하다며 선거 관리를 연방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와 애틀랜타 등 특정 지역의 선거 관리 부실을 예로 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습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역대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주일간 공습 중단에 합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오만으로 장소를 변경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 사흘 전 갑자기 장소와 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미국은 이를 수용했으나 대규모 병력을 이란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란의 드론 격추 사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군사 산업과 주요 수출품을 겨냥한 것으로 특히 다이아몬드 거래 제한이 포함되었습니다. EU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푸틴 정권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역사적으로 높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와 신형 전투기 도입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지역 내 군사적 균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평화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정책을 재개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산림 벌채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방치로 인해 훼손된 면적이 너무 넓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브라질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석유 의존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비전 230의 일환으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기술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며 특히 딥페이크와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